요한네스는 창고 밖으로 나오다 문가에서 멈칫한다. 마치 어떤 목소리가 그를 부르는 것 같다.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선 채로 자전거를 바라본다. 빨래통 2개, 벽에 걸린 갈퀴와 삽. 이제 에르나는 가고 없는데 빨래통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것이다. 사람은 가고 사물은 남는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요온 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비디입니다. 네, 책플릭스 여름이었다 특집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인가요? 오늘 3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 오지가 돌아왔네요. 돌아왔습니다. 그 잘렸다. 보니가 잘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본의를 기억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 있겠죠? 있었냐? 이러면서 네, 오디션에 처참하게 실패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슬픔의 삼각형이 생길 거예요. 네, 오늘은 오지가 돌아왔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제가 가져온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오프닝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작품을 읽지 않았는데 어떤 맥락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느낌만 말해보면 되게 슬픈 느낌? 그러니까 사람은 가고 사물은 남는다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볼 수 없는 대상이 남긴 그 흔적이나 물건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괜히 저 약간 대문자 F 모먼트인가 봐요. 되게 아련하면서 갑자기 막 눈물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되게 이 아련함을 이렇게 짧은 글로 만드는 게 이제 소설가의 역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이라는 게 사물에 붙박여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공간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공간에 가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기억이 난다. 맞아요. 저희 책플릭스가 2020년에 5월에 시작을 했는데 첫 녹음을 지금 여기서 하고 바로 여기서 했거든요. 이곳에서 네. 그래서 저는 여기만 오면은 책플릭스 생각이 나요, 실제로. 다른 일 때문에 와도. 이 공간에 책플릭스가 깃들여져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그런 맞아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스튜디오 이용할 때는 이 그치. 자리만 앉고 싶어. 자기는 오, 여기 맞아. 우리 자리 붙박이에요. 맞아요. 첫 화부터 똑같다. 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걸 함께 들었던 사람들 생각이 나고 왜 싸이월드 플리 있잖아요. 뭐 뜨거운 감자의 고백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프리스타일의 와이, 프리스타일 Y 듣는 네. 순간 바로 싸이월드 그쵸. 시절로 날아가요. 일촌 파도 타기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기억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내 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공간 흩뿌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오프닝에서 마치 어떤 목소리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심령물이야? 근데 약간 여름이네? 남양 특집이야 혹시? 이거? 그럴 때 없어요? 집 밖에 나왔어. 문 닫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 내려왔는데 고데기를 켜고 온 것 같아. 그것도 집에- 장르가 다른데? 마치 나를 자꾸 집으로 다시 한번 가서 너 집 좀 잘 보고 어. 와봐. 한번 켰나 다시 한번 들어갔다 와 하면서 약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어.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 순간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가끔 에어컨이 부를 때가 있고 그러니까 나를 보일러가 사물이 부를 때가 있고 나는 그냥 침대가 부르던데 집에 있고 싶다 이러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그 목소리가 대체 누구의 목소리인지 오늘 책 소개를 들으시면서 좀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면 요온 포세거든요. 또 이렇게 책들 성실해요. 노벨 네. 문학상 누가 받았다 하면 바로 읽어보라고. 읽어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또 치고 나오셨네요. 우리가 원고가 없으니까 막 네, 지금. 네. 요온 포세가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진 게 그 202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좀 알려졌고 이거 상 탔다고 하면은 또 판매 부수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메인 부스에 막 전시해놓죠. 그렇죠. 원래는 2019년에 나온 작품이었는데 우리한테는 그 문학상 이후에 되게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희곡으로 유명한 노르웨이 극작가래요. 그래서 그런지 특징이 있어요. 문체가 약간 연극스럽기도 하고 되게 음악적이고 실험적인 문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우, 오우, 이런 희한한 감탄사라고나 할까요? 느낌표가 들어가는 그런 문체들이 중간중간에 갑자기 막 들어가 있고 같은 단어가 막 리듬감 있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오타인가? 하기에는 너무 의도적인 그런 문체가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고 읽지 말라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설명해 주려고 읽으라고 읽지 말라고 한 것일까? 일단 읽지 말고 들어보세요.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프닝에서 등장하는 요한네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요한네스는 혼자 사는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이 에르나인데 에르나는 가고 없어. 벌써 네. 슬퍼 지금. 세상을 떠났고 아. 자식들도 있는데 다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하네스가 일어나서 하는 일이라고는 매번 같거든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녹으니까 일어나서 좀 움직여야겠다. 그러니까 이날도 평소 때처럼 그냥 노인이니까 뭘 할까? 산책을 해볼까? 아니면은 좀 막내 딸네 집을 놀러 가볼까? 아니면 일단 담배부터 피워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를 보내는 일들이 이 책에 담겨 있거든요. 저는 요한네스의 브이로그 혹은 요한네스 나 혼자 산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온산. 근데 요한네스가 느끼기에는 그날은 좀 평소와 다른 날이었어요. 바지를 입으려고 할 때 보통 막 무릎이나 이런 데가 쑤시니까 꼭 아픈 부위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좀 몸이 가뿐한 듯한 느낌도 들고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면 약간 노곤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오늘은 그런 느낌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운수 좋은 날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비극을 상상하잖아. 뭐지? 그런 상태로 이제 창고를 둘러보러 갔는데 그 상황이 이제 오프닝에서의 그 장면입니다. 원래 아내와 같이 살던 곳이니까 곳곳에 이제 사물을 둘러다 보면은 아내의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네스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은 가고 사물은 남는다. 그래서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만약 두 분이 간다면 이렇게 보내나요? 네,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물로 두 사람을 기억하게 될까? 이거 중요하죠. 근데 저는 진짜 딱 한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의 물건일 텐데 봉숭아물만 봐도 오지 엄청 생각날 많을 거야. 거예요. 제가 손가락이 지금. 오지라퍼라서 한두 가지 아닐 텐데 저는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 뭐 남편이나 저희 가족들이 저를 떠올린다면 그 찬장 문을 열었을 때 모아놓은 수십 개 못 버리는 쇼핑백. 쇼핑백 못 있지, 버리는 있지. 거. 그리고 부엌 찬장을 열면 못 버리고 똘똘 뭉쳐서 하나씩 정리해놓은 수십 개의 비닐봉다리. 왜 그걸 안 버리는 거야? 이 못 버리는 나. 쇼핑백을 왠지 이렇게 예를 선물할 때. 백화점에서 뭘 샀어. 근데 그럼 사실 집에 오는 동안 사실 쇼핑백이 낡지 않는데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요. 깨끗하고 버리기에는 빳빳한데. 깨끗하고. 그리고 누구 선물 줄 것 같아 나중에. 누구 뭐 담아줄 때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작은 것만 있으면 또 큰 게 아쉽고 큰 것만 있으면 작은 게 아쉽고 맞아요. 대중소 이렇게 종류별로 분리해놓지. 또 비싼 브랜드는 그 브랜드 또 그 기억이 좋아서 뜯어 남겨놔. 또 흔한 브랜드는 이게 실용적이야. 예를 들면 본죽 쇼핑백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 크기가 되게 사이즈가 유용하죠. 딱 좋아. 치킨 봉지랑 똑같은데 치킨은 냄새가 배 있고 기름이 튀어서 안 되고 본죽 쇼핑백이 제일 유용하고 중간 사이즈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크기별로 모아놓은 쇼핑백을 제가 매년 버리려고 다짐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 이사 갈 때 버리잖아. 근데 또 버릴 때 분류하고 있어요. 이건 버릴 거, 이건 좋은 쇼핑백, 맞아. 이건 후진 쇼핑백. 또 분류를 하고 비닐도 예를 들면 뭐 음식 같은 거 잠깐 보관하는 깨끗한 뭐 이런 지퍼락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 봉투로라도 한 번 더 써야지.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똘똘 뭉쳐놓은 게 하나둘 쌓여가니까 그러니까 왜 버리지 못하는가에 늘 고민하면서 살거든요. 미련이 많은 사람. 오지가 죽을 때까지 그 비닐봉지 절대 못 쓴다. 못 버릴 거예요. 정말 많이 모여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버리면서 이 바스락대는 비닐 하나씩 버리면서 가족들이 저를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할머니는 정말 못 버리셨어. 이러면서 내가 다 버려야지 이러고 시원하게 버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찬장을 생각을 하니까 저희 집 찬장 문을 딱 열면 맥주잔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 옛날에 수집했던 거 전용 맥주잔. 덕PD 가면 버려야지. 네, 수제 맥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20개면 적은데? 그 옛날에면 정리했어. 나 나눔했잖아. 고르고 고른 거일 거예요. 맞아요. 살아남은 맥주잔들일 거야. 모양 다 다른 걸로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제 술잔이라는 거는 원래 뭐 사람들 많이들 유니크하진 않으니까 제가 생각을 하면은 부채. 부채? 사람들 요즘 안 쓰니까. 저는 그 빚. 빚. 경제적인 부채 요즘 얘기하신 줄 힘들어? 알았어요. 내가 가계 부채. 이 부채를 상속해봐라 이러면서 생각한다는 줄. 팬. 더울 때 붙이는 부채. 붙이는 부채. 왜냐면 부채 요즘 사람들 안 쓰는데 저 여름 때마다 꼭 꼬박꼬박 들고 다니는 거 하나씩 있거든요. 착 이런 소리 나는 거. 차라락 하는 거 있고 아니면은
플라스틱 병에 담긴 더치커피. 이거 제가 집에서 이제 직접 내려서 주변 사람한테 선물을 가끔씩 하죠. 맞아요. 이런 거를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만들어야겠다. 난 너무 없네 시그니처가. 내 생각에는 이거 근데 서로에게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실제 이건 내 생각인 거고. 그쵸. 그렇죠.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되는 봐줘야지. 거니까. 근데 저는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저희 집 안에서 남편이 봤을 때 만약에 제가 먼저 간다면 떠올릴 게 뭐가 있을까? 너무 눈물 난다. 집에 많을 것 같은데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 집에서만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칫솔만 봐도 울어. 화장대 이렇게 화장대 이제 뚜껑 덜 닫힌 로션통 보면 이제 오열한다고요. 원래 그래 원래. 남아있는데. 그런 게 되게 많죠.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집 안에서만 꽂는 핀 약간 이 정도 밖에는 안 입고 나가는. 그런 뭐 잠옷이라든지 그렇지. 핀 같은 거. 전 영화 속에서 그 장면 생각나요. 그 아내가 죽고 남편이 아내가 작년 여름에 불었던 비치발리볼 그 못 버리는 거. 못 버리지. 그 공 안에 불었던. 숨결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네. 막 그런 장면이 생각이 막 나네요. 오늘 오열인데. 그러니까 요한네스는 그 빨래통에 있는 창고를 둘러보면서 아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메시지가 들리죠. 요한네스 창고를 잘 둘러봐. 이 말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그 창고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심령물이냐고요? 그 목소리를 어디서 들리는 거야? 그런 목소리가 들렸다고 본인이 느껴요. 빨래할 때 됐어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죽은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요한네스한테는 먼저 간 친구예요. 노인이니까. 근데 먼저 간 친구가 요한네스 앞에 나타나요. 심령물이네. 이거 순수문학 아니었어? 이거 장르물이야? 무섭게 생각하죠. 노벨문학상 받았는데. 일종의 유령인가요? 그걸 몰라요. 저희 독자 입장에서도 그렇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거든요. 동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 이름은 페테르라고 하는 친구고요. 서로 이발비를 아껴준다면서 서로 집에 가서 막 머리까지 잘라주던 찐친이구나. 그 정도의 절친이에요. 근데 페테르는 이미 죽었는데 그날은 해변에 가봤더니 페테르가 딱 서 있는 거죠. 그 뒤태만 봐도 알잖아요, 친구끼리. 근데 이상하긴 하지만 오랜만에 본 친구니까 이런저런 수다를 떨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꽃게를 잡으러 갑니다. 페테르가 꽃게를 꼭 사러 오는 여자가 있어서 오늘 꼭 가서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꽃게를 둘이 또 같이 잔뜩 잡아와요. 그러고 그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녀가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요한네스가 젊었을 때 짝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흥미롭네. 꿈인가? 그러니까 갈수록 정말 이상하네. 이상하죠. 이거 주마등인데 100%. 그러니까 이거 약간 사망 플래그 같은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서부터는 스포이기 때문에 안 듣고 싶으신 분은 끊어주시면 되겠고. 요한네스는 사실 이날 아침에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죽었거든요. 겪는 일이에요. 주마등이 맞았네. 딱 주마등도 아니지. 지금 약간 중간에 하늘 가는 중간에요. 중이잖아. 하늘 가는 중이잖아. 쭉 돌아보는 중이네. 몸은 침대 위에 있었는데 아직 죽은지를 모르는 요한네스가 하루 동안 자신한테 의미 있던 곳들을 이제 쭉 둘러보고 인상 깊은 순간들을 한 번씩 가봤던 거죠. 근데 그래서 바지 입을 때 평소처럼 아프지도 않았던 거고 창고 갔을 때 들렸던 그 목소리도 본인한테 너 마지막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둘러볼래? 스스로한테 한 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마 그 꽃게 사러 온 첫사랑과의 만남도 요한네스의 그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기 순간.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만들면 들어갈 만한 커트였던 거지. 그렇죠. 그 하이라이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요한네스의 평소와는 조금 달랐던 그날 하루의 브이로그는 삶에서 죽음 그 사이 그 미묘한 다리를 건너는 과정을 이 한 권 안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게 한 권 분량이요? 네. 섬세한 묘사가 있겠네요. 대단하네. 근데 절대 눈치를 못 채요. 못 채지. 못 채요. 되게 그러니까. 요한네스도 이상한 사람, 페테르도 이상한 사람. 그러겠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스스로도 얼마나 헷갈렸으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페테르와 대화를 나눈 것은 단지 상상이었을까? 그럴 리가. 그건 확실하다. 하지만 대체 무슨 일일까? 어쩐지 모든 것이 다르면서 여느 때와 같고 모든 것이 여느 때와 같으면서 동시에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르면서 같은 게 삶과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대목이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막상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되게 죽음은 엄청 멀리 있고 지금과는 되게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 지인이 이 책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라면 별로 두렵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날 데리러 오고 내 삶에 의미 있던 곳들을
둘러볼 수 있고 마지막에 그리고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곳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 책을 보면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페테르라는 친구의 그 배려가 엄청 인상적이었는데 페테르가 나타나자마자 요한네스 죽은 거요 환영하네. 여긴 죽음의 세계에 있어요. 막 그렇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땡큐. 말할 너도 수 있잖아요. 웰컴. 근데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고 요한네스가 스스로 뭔가 이상한데? 내가 죽었나? 이런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모른 척 해주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결론을 알고 나서 책을 다시 한번 봐야지. 읽어보니까 소름 돋는 부분이 너무 있겠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네스가 왜 이럴까? 페테르는 왜 자꾸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을까 하는 그 맥락이 다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와. 근데 만약에 모르고 본다면 한편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그렇지. 연극을 보는 부조리극.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음. 근데 그게 다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그 혼돈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노벨 문학상 받을 만하네. 되게 그렇죠. 딥하게 그게 어. 설정돼 있다. 그 생각도 난다. 그 반려동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 좋아하는 짤이 있죠. 맞아요. 네. 자기가 이제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먼저 간 나의 반려동물이 마중을 나와준다. 이 짤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스노우캣이라고 옛날에 유명했던 맞아요. 웹툰 작가가 이제 만들어 놓은 짤인데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다면은 그 죽음의 순간이 어. 좀 덜 무서울 것 그렇지. 같거든요. 뭐 굳이 내가 앞당길 필요는 없겠으나. 먼저 가고 싶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지. 떠난 사람들을 보러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냥 죽음이 되게 상상도 못한 암흑으로 막 바뀌어버린다. 이러면은 그렇죠. 좀 무섭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곳이라면 뭐 그렇게 무섭지 않을 것 같고 정여울 작가가 이 책 뒤에 서평을 이렇게 썼거든요. 이 이야기와 함께하는 순간 이토록 가까운 삶과 저토록 머나먼 죽음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왈츠를 추고 있는 듯하다. 근데 저는 작품을 읽기 전에는 정여울 작가의 이런 서평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왈츠? 뭔 소리야? 뭐 이러면서. 삶과 죽음의 왈츠? 이랬는데 나중에 다 읽고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렇죠. 생각보다 우아하게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브이로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말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 아침 그리고 저녁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궁금했어요. 네. 무슨 뜻인지. 저녁이 뜻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아침이 탄생이고 저녁이 삶을 하루로 비유한 거다. 하루에 하루가 이렇게 비유한 저물어가는 것 거예요. 같아요. 삶에다가. 왜냐하면 1장에 요한네스가 태어났을 때 그 상황, 엄마가 요한네스를 어떻게 낳았고 아버지가 요한네스 얼마나 기다렸으며 산파가 어떻게 뭐 유도 분만을 해가지고 낳았는지 뭐 이런 자세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침이고 바로 2장에 이어지는 게 요한네스가 노인이 됐을 때 그 하루 브이로그가 이어져요. 그 일대기는 어떻게 보면. 네, 두 근데 장으로 이제 중간이 나눠져 있죠. 빠진. 맞아요. 그 그리고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3월의 기억을 묻히고 삶을 살아내는 그 중간의 과정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보내는 여름이 그 그리고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렇지. 우리 주제가 여름이다도 아니고 여름이 온다도 아니고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네, 과거형이고 회상형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삶이 저무는 그 저녁이 올 때 2024년 화양연화였다. 뭐 이런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하면서 한 번쯤 둘러보고 싶은 여름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지 너 죽기 전에 2024년 그 여름 한번 다시 가볼래? 그 여름. 뭐 했더라. 뭐였지? 막 이럴 것 같은데. 뭐 영원의 했더라 예능 하면 안 프로그램을 돼. 했지. 이 프로그램 제발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었다. 잊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정말 좋은 시간으로 남기를.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책을 보고 여름을 보낸다면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그래야겠네요.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쇼핑백은 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좋은 교류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도 읽기 전에 아까 그 더치커피 얘기를 듣고 나는 쇼핑백으로 기억되면 안 되겠다. 약간 구린데 좀 별론데? 너무 노간진데? 이 그리고의 시간을 빼놓은 것도 이 책이 약간 의도한 바 같기도 해요. 이 시간들은 굳이 보여주지 않지만 각자의 그리고들이 분명히 그렇죠. 있을 테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 얘기 같은데 되게 흥미로운 어떤 소설적인 이 설계가 있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건 되게 얇다는 사실. 아, 이 모든 정말요? 이야기가 너무 얇은 책에 들어가 있어서 두 번 읽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훌륭하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아침 그리고 저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클로징 코너 요즘 뭐 봤지? 오지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진짜 따끈따끈 요즘 본 거 갖고 왔는데요. 지금 극장에 걸려있는 영화죠. 존 오브 인터레스트 얘기하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봤어요? 봤는데 오.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요? 쉬운 영화는 아닙니다. 아, 멋있는 영화죠. 그래서 많은 이제 평론가들의 이제 호평과 대중들의 물음표를 낳고 있는 작품인데 우선 이미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줄거리 얘기를 드리면 그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바로 옆에 거주했던 독일 장교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은 루돌프 회스라는 독일 장교인데 이 어떤 수용소를 운영하고 설립하고 가능한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며 이제 그 살상하는 방법을 막 고안해내는 일을 잘했던 그런 독일 장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가족들이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고 정말 막 그 집 안에서 막 한여름을 보내면서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가꾸고 막 밥도 먹고 막 옷도 빨고 막 일상들이 쭉 흘러가요. 이 그림 같은 평화로운 진짜 따분하기까지 한 일상들을 영화는 쭉 보여줘요. 이 의도적으로 이 따분함을 막 느끼게끔 해줘요. 근데 사실 이 집의 담장은 그 담장 바로 넘어가 바로 수용소의 그 끔찍한 학살의 현장인 거예요. 너무 대비된다. 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배경 너머로 그 수용소 굴뚝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시커먼 잿빛 연기가 막 맨날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줄거리와 사건보다는 이 따분하게 흘러가는 일상을 통해서 점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는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줄거리 자체가 엄청 스펙타클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어떤 유대인을 직접적으로 뭔가 살해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장면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그냥 독일 그 당시 어떤 식구들의 아까 브이로그 얘기 나왔지만 일종의 브이로그 같아요. 되게 평화로운 일상. 근데 이 평화로움 속을 느끼면 느낄수록 너무 인간이 잔인하기도 하고 또 그게 내가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저 수영하면서 과일 먹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여름방학 재미나게 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 스스로 막 소름이 돋는.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쾌짜가 들어가는 만족감을 주는 영화 아니고 상쾌한 느낌이라던가 뭔가 유쾌통쾌한 스토리라던가 뭐 액션이라던가 이런 스펙타클이 있진 않은데 저는 되게 어렵기도 하고 따분한 부분도 있었지만 영화적 경험의 차원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웠다. 이것을 그리고 이제 영화관에서 보시길 많이들 추천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청각으로 그 모든 학살의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청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평화로운 분위기에 근데 배경으로 깔려있는 소리는 너무나 불협화음적인 소리 혹은 그런 비명인지 음악인지 모를 어떤 소리 그다음 굉장히 실제로는 원근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리는 먼 소리는 작게 들리고 가까운 소리는 크게 들려야 되는데 굉장히 끔찍한 거나 불길한 음악은 강조되어 있고 크게 들리면서 화면은 굉장히 평화롭고 그 소리는 굉장히 절제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도 엄청난 불협화음인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면서도 뭔가 굉장히 이제 독특한 영화적인 이제 연출들을 사용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수상이나 이런 호평들을 받는 작품입니다.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 작품으로 치면 사실 영화를 오락으로 정말 재밌게 보겠다 하면 추천드리지 않지만 이게 어떤 불편함을 자극해서 내 세상을 조금 생각을 좀 넓히면서 이 홀로코스트를 다룬 또 새로운 어떤 시각들을 보고 싶다 하면 추천드립니다. 원래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불협화음을 되게 안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는 내 삶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이렇게 끝내고 그렇죠. 싶어 하는데 안락함. 영화로 보면서 더 느낄 것 같아요. 아 맞아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도 그렇죠. 불협화음 천지인데 불협화음 느끼지 천지죠. 못하다가 영화로나마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들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